아래쪽에 있는 기계공정의 특수성 분석에서 설계도 검토 부분, 지금 설계도서의 관련 목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계속해서 설계도서의 작성 등이 나오게 되는데 해당 부분은 가볍게 정독을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통계적 원인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 원인 분석 방법도 표를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암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파레토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큰 순서대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특성 요인도에서는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어골상 세분화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어골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어골은 위에서 보다시피 뼈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생선을 먹다 보면 이런 식으로 뼈 모양이 남게 되는데,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특성 요인도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큰 순서대로 한다 이러면 파레토도를 정답으로 찍어주시면 되고, 어골상 그 다음에 물고기 뼈 모양이다 하면 특성 요인도를 답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관리도에서 중요한 것은 추이가 나오거나 한계선이라는 말이 나올 경우에는 관리도를 답으로 찍으면 된다라고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은 표준안전작업 절차서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안전작업 절차서란 무엇이냐면 JSA, JHA 등과 같은 안전작업 절차는 표준화된 안전작업 수행 방법을 위험성 평가에 기반하여 기술한 절차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작업 수행 시 발생하는 재해 위험성의 감소를 보장하기 위해 위험 요인, 위험성 평가, 위험 관리 방법을 기술한다 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러면 제공 정보에 대해서는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안전작업 절차서의 개념을 보도록 하면 이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위험성 평가는 어떤 식으로 된다?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평가를 하고 그때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관리 부분에서 관리적인 방법에 안전작업 절차서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때 위험성 평가를 다 한 후에 검토를 했을 때는 일정 주기를 거쳐줘야 되는데 최대 1년을 기준으로 검토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파악만 해주면 되고, 기계 설비에 의해 형성되는 위험점 부분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필기에서도 중요하지만 실기 중 작업형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위험점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협착점입니다. 협착점은 무엇이냐 하면 왕복 운동하는 운동부와 고정부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으로서 대표적으로 프레스를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밑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 위에서 모양을 내기 위해서 프레스가 내려오고 있는 것이 운동부, 그리고 밑에 있는 틀 모양이 고정부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해해서 암기해줘도 좋지만 앞글자를 따서 이런 식으로 외워보도록 할게요. 내 친구 협의는 배가 왕고프,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위험점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끼임점입니다. 자, 끼임점은 말 그대로 끼이는 것인데 어떻게 끼이는 것이냐면 기계의 회전 또는 직선 운동 부분과 고정부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으로서 대표적으로 연삭速돌과 작업대,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글자를 따서 외워주도록 할게요. 기회, 직고연. 자, 그 다음에 기타 두 가지 정도도 더 체크해서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절단점입니다. 절단점은 말 그대로 절단하는 것으로, 자, 이것은 두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정육점에서 고기 자르는 기계를 많이 봤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되는데, 절단점은 회전하는 운동부 자체에서 운동하는 기계 부분 자체의 위험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적으로는 밀링 커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앞글자를 따서 절, 회, 자, 밀,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물림점입니다. 물림점은 말 그대로 강아지나 사람이 물었을 때 생각하면 되는데, 물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작용해야 됩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축에 물려 들어갈 위험성이 있는 곳을 물림점이라고 합니다. 페트병 같은 거를 찌그러뜨리거나 그 다음에 캔 같은 거를 찌그러뜨려서 내보내는 것도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기어, 롤 같은 게 있고 압연기 등도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는 것은 말 그대로 두 개가 작용해야 되고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게 물림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접선 물림점입니다.
접선 물림점에서 접선은 중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나오는 부분인데 원이 있을 때 이렇게 접하는 선이 있는 것이 접선입니다. 자, 이것은 수학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원 위에 선이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전거 페달 같은 걸 보게 되면 체인에 엉켜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따라서 이 사이에 손이나 기타 물질들, 즉 옷깃 같은 게 끼는 것이 접선 물림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회전 말림점은 말 그대로 회전해서 말려 들어가는 것으로 회전하는 물체의 돌기 회전부에 의해 장갑 등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회전 말림점이 사용되는 기계에 대해서는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 기계 설비의 본질적 안전화 부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부분 페일 쉐이프의 기능을 가질 것, 그 다음에 풀프루프 기능을 가질 것 나와 있습니다. 자, 페일 쉐이프는 무엇이었냐면 기계 기구 설비의 고장이 안전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통제를 가한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풀프루프는 무엇이냐면 미숙련자가 하더라도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확고한 안전에 대한 것이 풀프루프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페일 쉐이프의 기능은 대표적으로 구조적 페일 쉐이프와 기능적 페일 쉐이프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것이 있구나 정도만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밑에 있는 풀프루프는 마찬가지로 인간의 실수나 과오가 있더라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안전기구로서 풀프로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프레스 하강 시 손이 금형 사이에 들어가면 슬라이드 하강이 정지되는 것, 그 다음에 크레인의 건가 방지 장치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풀프루프 기구의 예도 있는데 이 부분도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기계의 안전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형의 안전화입니다. 말 그대로 외형의 안전화이기 때문에 기계 설비 중에 회전 부분 및 날카로운 돌출 부분 등이 외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외형의 안전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출 부분에는 커버나 인터록 장치 같은 것을 부착해서 차단하고 또한 안전 색채를 사용해서 외형의 위험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안전 색채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시동 스위치일 경우에는 녹색을 사용하고 정지일 경우에는 적색, 고열 기계일 때는 청록색이나 회청색을 사용한다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작업의 안전화입니다. 작업의 안전화는 인간공학적 견지, 안전 작업을 위한 설계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세 번째에 있는 작업점의 안전화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작업점은 무엇이냐면 기계 설비 중에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협착점, 끼임점 같은 것들이 작업점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작업점의 안전화로는 자동 제어 같은 것이 있고 원격 제어가 있다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에 있는 기능의 안전화는 무엇이냐면 기계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것,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냐면 페일 쉐이프가 되겠습니다. 자, 페일 쉐이프는 2중 3중으로 통제하는 것이었고 페일 쉐이프의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죠? 첫 번째는 패시브, 두 번째는 오퍼레이셔널, 마지막은 액티브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패시브는 무엇이냐면 일반적 산업기계의 방식으로서 고장 시 정지하는 것, 그 다음에 오퍼레이셔널은 무엇이냐면 병렬 여분계의 성분을 구성하고 다음 정기 점검까지 사용하는 것이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액티브는 무엇이냐면 고장 시 경보를 일으키는 것이 액티브, 이렇게 암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조의 안전화는 무엇이냐면 설계 재료 가공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이때 설계 부분은 무엇이냐면 강도를 잘못 설정하여서 결함이 발생되는 것으로 안전률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해야 됩니다.
자, 이때 안전율이란 무엇이냐면 뒤에서 배우겠지만 재료 자체의 필연성 중에 잠재되어 있는 우연성을 감안하여 계산한 것이다. 자, 뒤에서 나오게 되는데 뒷부분의 계산 문제를 통해서 안전율을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설계 다음은 재료인데 재료는 말 그대로 재료의 균열 혹은 부식 등의 결함이 발생돼서 적절한 재료로 대체하는 것. 그 다음 세 번째 가공은 무엇이냐면 가공하는 도중에 결함이 발생되어서 열 처리 등으로 사전에 결함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가공의 부분입니다. 기계의 안전 조건의 종류 정도는 암기하고 넘어가 주도록 합니다. 기계의 일반적인 안전사항 중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가 있습니다. 자, 이때 위험 방지 장치가 있는데 자, 이게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덮개와 울입니다. 자, 모든 것을 세세하게 외울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문제에 출제될 경우에는 덮개 혹은 울이 나오는 게 정답이 된다 생각해주면 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것들만 따로 빼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에 있는 연동장치, 인터록 장치가 있는데 인터록 장치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정의로 설명되어 있지만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 있냐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아파트나 상가 같은 것이 높이 지어지면서 승강기가 꼭 있죠. 자, 이때 승강기는 문이 반드시 닫혀야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의 장치가 인터록 장치입니다. 만약에 이 인터록 장치가 없다면 문이 열린 상태로 올라가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터록 장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가드가 완전히 닫히기 전에는 기계가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특징이 바로 이 아파트 승강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있는 리미트 스위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미트 스위치는 무엇이냐면 기계가 한계를 벗어나 과도하게 작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장치로서 대표적인 장치는 건과 방지 장치가 있습니다. 이 건과 방지 장치는 크레인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과도하게 말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건과 방지 장치가 오작동을 일으켰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크레인이 계속 감겨 올라가기 때문에 인양하던 물체가 상승하게 되고 이때 와이어 로프에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와이어 로프에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달려있던 인양물이 떨어지게 되므로 작업자가 피해를 입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미트 스위치는 대표적인 게 건과 방지 장치가 있고 나머지 장치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나머지 부분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앞에서 한번 언급드렸던 안전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율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안전율은 무엇이냐 하면 재료 자체의 필연성 중에 잠재되어 있는 우연성을 감안하여 계산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각 부분에 가해지는 힘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기 위해서 몇 배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배율이 안전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율에서는 기계가 정상 상태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최대 하중은 극한 하중보다는 상당히 작고 부재에서 하중을 수용하고 용량의 남은 부분에 안전한 지표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전율을 계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실기에서도 출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공식을 반드시 암기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안전율의 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안전율은 위쪽에 있는 탄성한도 이내의 모든 하중분해에 영구 변형이 생기는 영역의 모든 하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 문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념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보다는 여러 문제를 풀어보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허용 응력이 100이고 단면적이 2인 강판의 극한 하중이 400이라고 나와 있다면 안전율은 얼마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안전율을 구해줘야 되는데 안전율은 허용 응력분의 극한 강도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극한 강도는 무엇이냐면 단위를 생각해주면 되는데 지금 허용 응력 단위가 kg 폴스 퍼 밀리미터의 제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게 극한 하중 나누기 단면적을 한 게 응력이 되는구나, 즉 강도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율은 비율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극한 강도는 극한 하중인 400
나누기 단면적 2를 내서 200kg 폴스, 여기 폴스가 빠졌네요. 폴스 퍼 밀리미터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단위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폴스를 붙여주도록 합니다. 따라서 안전율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허용 응력분의 극한 강도이기 때문에 100분의 200인 답은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고장의 유형 중 욕조 곡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조 곡선을 보게 되면 이때 X축은 시간에 대한 것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반에는 고장률이 높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고장률은 낮아지게 되고 일정 시간 동안 고장률은 일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단 시간이 더 흐르게 되면 고장률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초반에 보게 되면 초기 고장 기간을 감소형,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을 우발 고장 기간으로 해서 일정형이라 볼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마모 고장 기간으로 증가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초기 고장은 어떤 것으로 볼 수 있냐면 보전 예방으로서 MP로 볼 수 있습니다. MP는 보전 예방입니다. 이 보전 예방은 초기 고장에 해당되며 이것 중에 디버깅 기간과 버닝 기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디버깅 기간이란 무엇이냐면 초기 고장의 결함을 찾아서 고장률을 안정시키는 기간을 디버깅 기간이라고 하고, 버닝 기간은 무엇이냐면 시운전을 하면서 고장률을 안전시키는 기간을 버닝 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우발 고장은 무엇이냐면 예측할 수 없을 때 생기는 고장으로서 시운전 혹은 점검 작업으로 방지할 수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무슨 보전에 해당되냐면 CM이라고 해서 계량 보전에 해당됩니다. 자, 이때 마모 고장은 예측을 해서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보전으로 볼 수 있냐면 PM이라고 해서 예방 보전에 해당된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래프도 같이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초기 고장에는 보전 예방이 해당되고 우발 고장에는 계량 보전, 마모 고장에는 예방 보전이 해당된다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평균 고장 간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단어는 between이라는 단어입니다. between은 무슨 뜻이냐면 무엇 사이에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고장과 고장 사이에 발생하는 간격으로서 고장 발생 시 다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고장이 발생하는 평균 주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때 MTBF 공식은 실기에서도 출제되기 때문에 공식은 반드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MTBF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고장 건수분의 총 가동 시간으로 구할 수 있고, 우측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의 기계를 100시간 동안 연속으로 사용한 경우 6회의 고장이 발생하였고 이때 총 고장 수리 시간이 15시간이었다. 이 기계의 MTBF는 약 얼마인가? 이때 고장 건수는 6회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고장 건수에는 6을 대입해주면 되고 총 가동 시간은 100시간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하는 시간을 빼줘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100시간 중에서 15시간은 수리 시간에 소모되었기 때문에 100-15인 85가 총 가동 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85 나누기 6을 하게 되면 14.16666이 나오는데 여기서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게 돼서 14.17이 나온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수리 시간을 빼줘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공식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또 신뢰도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뢰도 부분 공식도 밑줄 치고 반드시 암기해 준다 생각해 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필기에서도 출제되지만 실기에서 더 많이 출제되는 공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뢰도 공식은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갈 것. 그 다음 여섯 번째, 평균 고장 기간 MTTF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실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으로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에 대한 평균 수명을 의미합니다. 앞에 있는 MTBF는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것은 수리할 수 없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을 둘 다 외워줘야 되는데 직렬계 수명은 MTTF 곱하기 n분의 1로 할 수 있는데 이때 n은 무엇이냐면 요소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렬계 수명 공식도 같이 암기해주면 되는데 직렬이 더 많이 출제되긴 하지만 병렬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자, 우측에 있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 그 다음에 7번 공식과 8번 공식도 있는데 그대로 읽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는 공식이었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설비에 의해 형성되는 위험점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협의는 배가 왕고프다 라고 해서 협의 배가 왕고프, 그 다음에 끼회 직고연, 그 다음에 절회자밀 이런 식으로 외웠었고, 추가적으로 물림점, 접선 물림점, 회전 말림점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안전율을 구하는 공식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기초강도 나누기 허용 응력, 그 다음에 최대 응력 나누기 허용 응력 등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용어를 바꾸면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욕조곡선에서는 초기고장, 그 다음에 우발고장, 마모고장 순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욕조곡선에 대한 표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평균고장 간격 MTBF 공식 총 가동시간 나누기 고장 건수를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뢰도는 자연상수 2의 마이너스 람다 t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도 같이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